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차트 모양이 조금 예쁜 애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종목은 신신제약입니다. 바이오 의약 재료주죠. 증권번호는 002800번입니다. 얘가 오늘 상한가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며칠 사이에 꽤나 예쁜 차트 모양이 있어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상한가를 간 이유는 뉴스가 하나 떴어요. 중국 1위 제약사와 계약을 했다. 이러한 뉴스가 떴는데 왜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신제약 하면은 우리가 약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스를 많이 사거든요. 이거 보시면 신신파스인데 PPL 아닙니다. 그냥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가 걸릴 때 붙이면 효능이 좋아서 주로 구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첩부제 파스류죠. 이것을 비롯해서 물파스, 뿌리는 에어파스 등 OTC 의약품 전문 제조 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는 주요 매출처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건데 수출은 총 매출액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동남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뒤는 아시아, 북미 순이다. 자, 이거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수출 총 100% 중에 14%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수출이 14%인데 그나마 이 중에서 동남아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14% 중에. 자, 그러면 여기서 14%에서 이제 중국이 플러스가 되면 매출이 아주 높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요 뒤에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신제약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첩부제, 파스류 붙이는 거. 이게 가장 많습니다. 비율이 54%, 외용액제 18%, 경구제 10%, 나머지는 짜잘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첩부제, 파스류가 가장 인기가 많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100% 중에 그 50% 이상, 그러니까 5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회사의 판매 경로입니다. 내수, 수출이 있고 수출은 얼마 비중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에이전트나 직수출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를 하는 거고, 내수 같은 경우에도 얘는 간단합니다. 병의원, 유통상, 의료기상, 요거는 별 매출이 없고 매출 제일 많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보시면 됩니다. 약국에 납품하고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거, 큰 약품에 납품했다가 큰 약품이 작은 약품에 약국에 납품하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 그리고 중간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한테 납품하고 이 도매상이 약국에 납품하는 거,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오는 거.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비즈니스 모델이. 자, 신신제약의 판매 경로별 매출액입니다. 보시면 약국이 제일 많습니다. 올해 46%, 작년 46%, 재작년 48%. 그러니까 약 50% 정도를 차지하죠. 약국이. 그리고 수치를 보시면 수출 14%, 13%, 13%입니다. 수출 비중이 100% 중에 아주 미미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신제약의 판매 전략입니다. 신신제약은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의약품 중심 매출 구조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및 의약 외품 매출 비중이 90%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뒤에 왜 이게 중요한 건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 신신제약은 소매약국이 주요 매출처이며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준으로 금액이 주요한 거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신신제약 요 종목 가지고 뒤에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없어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작전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누가 뒤에서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신제약의 임원 현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임원인데 한번 보시면은, 자, 주요 경력을 한번 보실게요. 고려대 재료공학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회장, 고려대 행정학 녹십자 부사장,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 교수, 한국파스테르 연구소 연구소장, 성균관대 약대 석사 박사 보령제약 대표이사 보령연구개발원장, 동구바이오제약 부회장, 성균관대 약대 석사 박사 팜더마 대표 명문제약 상무, 유니메드 제약 상무, 한양대 경영학 석사, 한국교원대 석사 생물학 이학 박사.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공통적인 게 있죠. 뭐다? 전부 다 약품, 바이오 하고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는 우리 무늬만 바이오 회사도 있거든요. 이름은 바이오인데 막상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이력을 뜯어보면 바이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 신신제약은 여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요 임원들이 전부 의약품 바이오하고 관계된 회사다. 한마디로 얘는 짝퉁 바이오 회사가 아니다. 진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신제약의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은 이 신신제약 보시면은 재무제표 보시면 그냥 마마해요. 막 엄청 좋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나쁜 회사도 아닙니다. 연간 보시면 2018년도에 매출액 637억, 2019년도에 670억, 2020년도에 670억, 2021년도에 740억, 2022년도에 910억. 그냥 고만고만하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에 30억, 19년도에 23억, 20년도에 마이너스 42억, 21년도에 마이너스 13억.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왜? 얘는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그 의사 약 처방이 필요 없는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바로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이 회사들보다는 의사 처방이 있고 코로나하고 관계된 의약품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해제된 22년도에 다시 흑자를 들어섰습니다. 54억. 자, 그러면 올해는 과연 얘가 흑자일지 적자일지 한번 봐야겠죠. 올해 만약에 적자면 코로나도 다 풀렸는데 적자면 뭔가 회사가 안 좋은 거죠. 자, 23년 분기별 매출입니다. 23년 1분기 저기 3월 달에 235억, 6월 달에 280억, 영업이익은 23년 3월 달에 10억, 6월 달에 28억. 자, 현재 9월 달하고 12월 달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고 이 분기만 보면은 일단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겠구나 하고 지레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 신신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왜 상한가를 갔느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신신제약이 중국 1위 제약사 시노팜의 협업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자, 이날 회사에 따르면 경피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신신제약은 시노팜과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신신제약은 시노팜을 통해 중국 유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에
5년간 총 540만 달러, 하나로 63억 정도 됩니다. 이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뭐 다른 건 또 안 보셔도 돼요.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요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친신제약이 이제 중국 1위 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수가 아니고 수출로 잡힙니다. 그것도 동남아나 다른 쪽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거 잠시 볼게요. 자, 요 신신제약이 보시면은 지금 내수가 약 86%, 그리고 수출이 14%라고 했거든요. 14%. 근데 여기서 중국이 들어간 게 아니고 동남아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출 비중이.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오늘 뉴스 난 게 중국 쪽하고 이제 중국 1위 회사하고 거래를 튼다고 했죠. 그러면 이 14%에서 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내수는 그대로고. 자, 그러면 14%에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요 캐파는 더 커지겠죠. 기본적으로. 게다가 원래 중국의 매출이 컸으면 요 수출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겠는데, 얘는 원래 중국이 아닌 동남아가 매출이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중국이 훅 들어오니까 이쪽의 매출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로 보면 얘는 먼저 가치 분석으로 봤을 때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인데 플러스 여기에 이슈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개 더 플러스인가, 바로 얘가 차트가 좋아요. 지금 차트 모양이. 왜 좋은지 지금까지는 기본 분석, 가치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신신제약 차트인데 먼저 크게 보면은 얘가 비쌀 때는 15,000원까지도 갔다가 쌀 때는 지금 보시면 한 3,000원, 3,500원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말에 위에서 찍고 13,000원 찍고 끝까지 내려왔죠. 끝까지 내려와서 지금 거의 바닥권입니다. 자, 이 바닥권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올라갔을 때니까 거래량이 터졌지만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 신신제약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얘가 지금 모양이 아주 예쁜 게, 얘가 지금 유통 주식수가 1000만, 10만, 100만, 730만 주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근데 이때 1800만 터지고 1500만 터지고 1500만 터지고 오늘 역대 최고입니다. 1900만 주를 터뜨렸습니다. 유통 주식보다 훨씬 큰 주식을 터뜨리고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얘는 원래 이때 1800만 터뜨려주고 1500만 터뜨려주고 이때 원래 다 끝난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잡아먹는 상한가가 나오면서 큰 거래량이 나왔다? 역대 최고 거래량이 나왔다? 근데 이 거래량이 바로 유통 거래량보다 2배 이상 많은 거래량이다? 이거는 차트 분석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신호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바닥권이다. 얘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바닥권이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아, 이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신신제약을 내가 보유 중이다 할 경우,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할 경우 설명을 드릴게요. 신신제약 차트를 봤을 때 요 주식을 보유 중이다 할 경우에 오늘 상한가로 끝났는데 얘가 내일 상한가에서 적어도 5에서 6% 이상은 올라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들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오늘 상한가로 끝났고 역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올라서 시작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얘가 5-6% 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상한가 근처인 7,380원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3-4%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털고 나오셔야 돼요. 수익 났으면 무조건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되고 조금 손해면은 무조건 손절매 치고 나와야 됩니다. 왜? 오늘 상한가를 터뜨려주고 역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려줬으면 누가 봐도 내일은 올라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일 당연하지 않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신제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를 크게 넓게 봤을 때 이거 한 개 어디 갔지? 여기 18,000, 13,000원 구워놨는데 자 신신제약을 단기적으로 볼 때 저는 1차 매도 9,000원, 2차 매도 13,000원을 봤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는 이 주식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뭐만 투자하면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9,000원과 13,000원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다? 최대한 얘를 빨리 사는 것 플러스 저렴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시작해갖고 내일 애초에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잡기가 어려워요. 얘가 9,000원, 13,000원까지 가는 거 알아도 얘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내일 아침에 올라서 시작을 하면 잡지 말고 얘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내려왔다 할 때 잡는 게 좀 안전하게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 1차 6,500원, 2차 6,000원입니다. 지금 신신제약이 7,380원 상한가에 끝났는데 얘가 거래량, 이거 정말 중요해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차근차근 내려와서 6,500원 정도에 왔다. 그러면 한 50% 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으면서 차근차근 내려와서 6,000원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나머지 50% 사서 그 평균 단가 맞춰가지고 계속 보유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데 얘가 7,380원인데 오늘 거래량이 내일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6,500원이든 6,000원이든 사면 안 됩니다. 얘는. 그럴 경우에는 얘가 5,00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봐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늘 7,380원의 종가가 마무리되었는데 내일부터 거래량이 없으면서 거래량이 없으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오케이. 매물을 이 주식을 모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6,500원이든 6,000원이든 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얘가 5,000원을 지지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하고 5,000원 지지해줄 때 이때는 거래량을 터져도 되고 안 터져도 돼요. 왜? 5,000원만 지지해주면 이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6,500원, 6,000원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도를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나 단타로 짧게 먹고 나올래 하시는 분들은 6,000원, 6,500원에 사가지고 9,000원 정도에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이 주식 사가지고 좀 길게 갈래, 그리고 이득도 많이 볼래 하시는 분들은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약 2배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서 우리가 같이 분석을 했다시피 신신제약은 재무제표로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회사예요. 막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작전주도 아닌 것 같은 게 딱히 CB나 BW 물량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확인해봤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만 사면은 얘는 시간만 투자하면은 충분히 2배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9,000원 정도에 팔면은 50%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종목에 내 목돈 100%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투자가 가장 알맞아 보입니다. 오늘은 요 신신제약에 대해서 가치 분석과 기본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해보았는데 제가 보기엔 꽤나 지금 좋아 보여서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관심이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좀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계속 살펴보면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의주시하면 꽤나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앞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기업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